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소음을 예측하는 법을 알아볼 세인 ENS의 신동훈 대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들 그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CFD 도구를 사용을 하여 속도장이나 압력장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설계나 개발에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 소음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이번에 솔리드웍스 2018 버전부터는 소음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모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음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소음을 줄여나갈 수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소음을 예측해보고 평가하여서 좀 더 나은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중간에 멈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웨비나에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다양한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열화 같은 호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도미노 피자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웨비나가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꼭 까먹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저는 소음 예측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의 풀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방정식들이 어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해석이 되는지 정도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소음 예측에 대한 데모를 아주 간략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음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설계를 진행을 할 수 있듯이 어떠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음 예측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의 대표적인 단위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무언가 예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내 목소리 크기를 잰다거나 혹은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 됐다. 혹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주거 환경에서 일정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데시벨이죠. 이 데시벨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조금 이해를 잘 못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시벨은 제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규정된 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데시벨이라고 한다면 40데시벨의 절대값, 속도나 압력 같은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데시벨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주위의 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의 값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상대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데시벨은 벨의 확장성 단위계입니다. 벨이라는 단위계가 원래 먼저 나와 있었는데 이 벨이라는 단위계는 조금 상승률이나 그 감쇄율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서로 대조 대비를 하자니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값에 로그 값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값을 취했기 때문에 10데시벨과 20데시벨의 차이는 2배가 아니라 10데시벨과 20데시벨은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10데시벨과 30데시벨은 3배 차이가 아닌 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시벨이 차이가 얼마 나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소리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소음을 예측할 때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실 때도 항상 데시벨은 상대적인 단위계다. 그리고 로그 값을 취한 값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좀 재밌는 현상을 같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플로우 시뮬레이션 어디까지 사용해 봤니란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보시지 않았던 분이라도 이 대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라는 그런 대사는 모두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철민 씨가 영화에서 아주 익살스럽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계속 입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복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항상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실제로 해석을 해보진 않았었으니까요. 왠지 권투 선수의 주먹에서 소리가 나는 게 진짜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왜냐면 영화에서 너무 익살스럽게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제가 한번 소음 예측을 통해서 정말로 권투 선수의 주먹, 그리고 빠르게 내지른 주먹에선 소리가 나는가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물론 고급 도구지만, 고급 도구를 통해서도 저희의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주먹을 모델링했어요. 제 주먹이 약 6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주먹을 모사화했고요. 다만 글러브를 낀 그런 주먹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주먹으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은 훅이나 아니면 잽 같은 그런 약간 방향성을 가진 운동은 아닌 그냥 스트레이트 주먹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먹은 항상 곧게 내지르는 주먹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속도겠죠. 권투 선수가 얼마나 빨리 내지르냐라는 건데요. 제가 각종 포탈이나 각종 자료들을 검색해 본 결과 권투 선수들의 평균 주먹 속도는 약 80에서 100km per hour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일반인은 빠를 경우엔 50, 그리고 일반인이 보통 정도의 주먹에서는 한 30km per hour 정도의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물론 권투 선수가 저희의 주 목적이지만 일반인들도 과연 주먹의 소리가 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세 케이스를 모두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권투 선수 이렇게 일반인이 느리고 빠를 때 비교 대조를 했을 때 당연히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빠른 주먹에서 조금 더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권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78데시벨,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54와 35데시벨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크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도로나 교실, 그리고 속삭임 정도의 소리들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값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에요. 주위 환경에 따라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주먹을 내질렀을 때 그 주먹에서 나오는 자체 소리로는 78데시벨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맥시멈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주위에 그 78데시벨 주위에는 지금 음량 파워 레벨이 제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넓게 전달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에 가깝거나 주먹을 맞거나 아니면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피하시는 분들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철민 씨의 말처럼 정말로 권투 선수들의 주먹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왜 주먹에서 소리가 나는가? 무언가 바람이 불 때. 그냥 바람 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소리가 나는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먹을 내지를 때,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 펌프가 움직일 때,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소음들이 발생해요. 이런 소음들을 우리는 공학에서는 공력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력 소음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체 흐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진동적인 소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바람이 불 때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태풍이 불 때 표지판을 보시면 막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 소음이고요. 다만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구조 진동까지 고려를 하면서 소음을 예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은 엄청나게 크진 않은 데시벨이기 때문에 이 해석 조건에서는 배제가 됐고요. 저희가 주로 검측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유체의 흐름 자체가 소스가 되는 이런 공력 소음입니다.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조금 더 난류성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빠르거나 레이놀드 수가 높거나 이렇게 난류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소음이 더 커지고요. 서로 유체들이 난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쿨링팬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력 소음들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공력 소음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소음 예측이라는 내부 함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함수들은 수기 계산이 아니라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어느 포인트에서든 항상 소음을 예측하고 소음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소음의 발원지 그리고 그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아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설계 변경을 이룰 수가 있겠죠. 혹은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체의 움직임만이 아닌 소음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석 도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음이 예측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방정식을 푼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해석 도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파워풀하다, 그리고 빨리 알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런 해석 도구들을 우리가 검측했을 때 얼마나 정확성이 높나,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나도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음 예측이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소음 예측은 먼저 소음 예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라우드만이 주장한 음향 출력 방정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출력 방정식을 기본 지배 방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음향 출력 방정식을 토대로 나사에서 저희 로켓을 쏠 때, 아니면 미사일을 쏠 때 소음이 엄청나죠. 그 소음들을 예측하고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파워 레벨이라는 음향 파워라는 부분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파워 방정식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시벨 자료가 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공식의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랫동안 보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외웠다가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검은색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프라우드만이 주장을 했던 음향 출력 방정식이고요. 이 음향 출력 방정식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K와 입실론은 저희가 난류성 운동 에너지와 난류성 개수로 저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유체 역학 해석을 하게 되면 표출이 되겠죠. 그 표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 프라우드만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왔던 PA라는 저희 음향 출력 값을 나사에서 개발했었던 저희 캘리브레이션 했었던 음향 파워 방정식에 대입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음향 파워 데시벨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논문들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이나 혹은 풀이 과정 이런 거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저한테 이 웨비나가 끝나신 후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최적의 영상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는지
같이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차량 많이 이용하시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차량들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차량 내부에서 소음은 엄청 적게 들립니다. 그리고 뭐 크게 막 들리지도 않고요. 뭐 고급 차라고 한다면 더 많이 안 들리겠죠. 그런데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요새 나온 차라도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을 해요. 신기하게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고속에서는 항상 소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할 텐데요. 일단 먼저 차량의 소음 발생 원인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소음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노면 소음, 그리고 파워트레인 소음, 그리고 공력 소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소음이나 파워트레인 소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저속에서 제일 주관된 소음이고요. 100km/h 정도 이상 되는 속도에서 자동차에 가해지는 소음의 주된 원인은 공력 소음이라는 연구 결과가 2009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이 2009년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해석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실내 소음을 고속에서겠지만 실내 소음을 저감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력 소음 저감이라는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 소음을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공력 소음 저감이 항상 주된 관심사가 됐었고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차량의 뭐 유선형 형상이라든가 차량 후류 그리고 뭐 핀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공력 소음을 저감시켰었죠. 하지만 이번 저희 데모에서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사이드 미러가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량 사이드 미러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전 자동차의 형상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 자동차의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먼저 1999년도에 나왔었던 자동차나 탈것등을 해석할 풍동 실험실에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사용되었던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제가 발췌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을 제가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델은 제가 만들었을 때 그 우측면 기준으로 대칭이 됐어요. 그래서 우측면 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제가 경계 대칭 모델을 통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경계 조건으로는 이제 전면부에서 저는 35m/s, 약 125km/h의 속도로 바람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자동차 형상은 125km의 속도, 공기를 맞이하며 달려가는 자동차로 모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경계 조건을 모두 수립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사이드미러의 형상을 어떻게 최적화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이드미러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사이드미러에 발생되는 소음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많은 여러 논문과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을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결론적으로는 차량의 유리에 가해지는 소음에 크게 어느 정도 비례를 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의 문이나 혹은 뭐 전면부 여러 가지 부분에는 흡음재가 장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의 재질 개선만 가능하지 흡음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한 형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고요. 그래서 차량의 유리에 가해지는 소음을 줄이는 길이 사이드미러에서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검측을 할 때 이 차량의 유리부를 저희가 경계면으로 잡고 그 경계의 서페이스 파라미터들을 제가 뽑아내서
검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의 형상도 중요하겠죠. 사이드 미러의 형상은 저는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을 제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형상은 물론 뭐 더 유선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형상이 아닌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먼저 저는 이 거울의 크기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거울의 둘레는 동일하되 이 폭을 바꾸면 당연히 높이도 변하겠죠. 서로 비례하도록 바꿔가며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7가지의 포인트 정도의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 솔리드웍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지 한번 같이 솔리드웍스 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런 자동차 형상을 모델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정된 위치에 설정 값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를 다음과 같이 메이트 시켜놨었습니다. 이 관련 자료나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히 모델링이 된 케이스에 지금부터 해석을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먼저 저희 완벽한 통합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뭔가 모델링이 변하거나 그리고 내가 잘못 만들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편집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다시 해석 도구로 넘어가서 그 모델링을 새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당연히 메쉬도 새로 짜줘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편집이 되거나 혹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도 바로바로 컴퓨터가 알아서 캐치업해서 바꿔주고 바로 평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렬의 과정이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마법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법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아주 쉽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마법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법사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CFD를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아주 쉽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법사 기능을 이용을 하신다면 평가부터 설정, 그리고 여러 경계 조건 등들을 모두 아주 간편하고 바로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설정을 이용하시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설정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물론 솔리드웍스에 원래 적용이 되었던 설정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값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넣고 그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동시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소스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바로바로 저희가 비교 검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단위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단위계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의 조건들은 이제 다양하게 중력 조건이라든지 회전 조건 다양하게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물성치 또한 저희가 사용될 수 있는 물성치들은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기초 조건들도 모두 다 바꿀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 속도가 125km/h라고 했죠. 이 X방향의 속도, 지금은 저희가 외부에서 바람이 부는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외부 기류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부 펌프라든지 파이프 내 관내 유동 이런 것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먼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하나 뜨게 돼요. 이 네모난 박스가 왜 뜨냐면요. 이 유체역학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컨트롤 볼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볼륨을 만들어내고 컨트롤 볼륨 안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이 컨트롤 볼륨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이즈나 이 위치의 값들을 모른다고 해도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시기만 해도 컨트롤 볼륨은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측면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대칭 값은 여기 보시면 경계 조건의 대칭이나 주기성도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아주 쉽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른 후엔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파이프 관내나 다양한 유동에선 경계 조건이 들어갈 텐데요. 저희 이번 해석에서는 외부 기류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경계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경계 조건 삽입기능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메쉬 또한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벨 단위계로 그냥 메쉬의 수준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희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FVM 방식을 이용하여 메쉬를 짜고 그리고 서로 경계면 처리를 알아서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라도 메쉬를 아주 빠르고 성공적으로 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급 도구를 사용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해석 도구는 타캐드에 비해서 메쉬의 생성률이 엄청나게 좋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급의 메쉬를 짜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확인을 누르신 후에 상단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 CPU의 사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CPU 사용이 지금 저희는 8개의 코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이 되고 있겠죠. 하지만 타 해석 도구에서는 이 코어 라이센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개수에 따라 비용을 추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저희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어에 제한이 없어요. 프로그램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코어에 제한 없이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사양만 올라간다고 하면 점점 더 해석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시면 먼저 이런 솔버가 창이 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 과정도 모두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간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앞에서 분다고 한다면 앞부분에 공기가 접촉이 되고 뒷부분 후루에서 공기가 아무래도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런 예측 값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미리 보기 창에서 이런 예측 값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엔 바로바로 해석을 중지시켜서 그리고 새로운 경계 조건과 새로운 초기 조건 값을 입력을 해서 바로 해석을 다시 제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리 보기 창 또한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셀 수가 좀 낮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쉬의 크기에 어느 정도 밸리데이션을 한 결과 한 10만 개 정도에서 수렴을 하더라고요. 10만 개 정도의 수렴된 값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주 간편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해석의 결과 값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속도 플롯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로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속도 플롯에
투명도도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투명도를 제로로 해서 하시게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이드 미러 부분에선 이런 후륜을 가진 속도 플롯이 나오고 있고요. 속도 플롯 외에도 곡면 플롯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압력장을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압력장은 저희가 이 자동차가 마주했을 때 압력 필드장을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경계 대칭이라고 했죠. 근데 반쪽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반쪽이 아닌 전체 압력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곡면 플롯에서 대칭 복사를 결과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을 모두 표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칭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대칭을 안 하게 돼서 리소스를 늘리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대칭 조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저희는 또한 ISO 공면, 등고선 곡면 또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공면들을 공면 데이터 값들을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하신 후에는 이렇게 특정 데시벨, 특정 압력, 특정 속도들의 값을 가진 등고선을 곡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려져 있는 형상에서만 등고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3D 형상에서도 이런 ISO 공면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보시게 될 부분이 이런 유동 궤적이죠. 유동의 궤적을 이렇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전면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됐을 때 그 공기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케이스가 많이 생성됐었어요. 이 케이스들을 비교 대조하고 싶습니다. 비교 대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비교 대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덕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비교 탭이 있습니다. 이 비교 탭을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수행을 했었던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을 항상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비교를 누르신 후에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속도 단면을 먼저 해볼까요? 속도 단면을 하신 후에 프로젝트도 전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특정 원하는 프로젝트들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비교를 누르시면 그 비교 값을 컴퓨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 속도 단면을 잘라낸 후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속도 단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속도의 플롯을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겠죠. 당연히 속도 단면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장이나 ISO 공면, 유동 궤적도 다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정값들을 이용하고 비교구를 이용해서 직관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을 평가를 해서 설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의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단순히 속도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소음이죠. 그럼 소음을 이제 한번 평가를 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음도 또한 단면이 표시가 됩니다. 소음의 단면을 표시를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미러의 후륜 쪽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소음이 후륜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인데요. 지하철이 달려올 때 물론 소리가 나지만 지하철은 지나가고 나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기차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그런 달리는 녀석들은 지나고 난 뒤에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공력 소음은 후류나 난류의 맥동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인 거죠. 공기가 유입이 될 때는 난류가 뭐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 난류의 에너지는 그 압력 때문에 밀려가서 저희가 그 서로 부딪힐 현상이 없지만 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에 서로 난류들이 난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은 소리의 음향 파워 레벨이 측정이 되고 있고요. 창문을 따로 저희가 이렇게 뽑아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창문의 플롯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록색과 파란색밖에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전체 최대 설정으로 돼 있고 플롯 최대 설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는 플롯, 내가 보고자 하는 면에서의 최대값으로 바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최소값도 당연히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게 될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은 이제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디스플레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값이고요. 실제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뭔가 플롯이라든가 혹은 파라미터 값으로 표출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라미터 값을 표출을 하는데도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면을 만들고 미리 면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해석이 완료가 된 후에도 아주 쉽게 면만 선택해도 바로바로 면의 파라미터를 뽑아내고 면의 최적의 결과값을 뽑아내며 내가 선택한 선분의 XY 플롯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공면 파라미터에 삽입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면을 바로 선택을 해서 면의 값을 표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속도나 압력 여러 가지를 모두 다 가능한데 그 중에 음향 파워 레벨을 저는 표시를 할 거예요. 체크를 하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음향 파워 레벨의 최대값과 평균값 그리고 공면 면적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만 보면 하나 부분은 비교 대조하기 힘들죠. 아까 봤던 비교 값에서 이렇게 파라미터의 공면 파라미터를 체크를 하고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체크를 한 후에 비교를 누르시면 이렇게 엑셀 데이터처럼 저희가 최대값과 평균값이 나오고요. 결과를 엑셀로도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시키게 되면 저장값도 바로바로 표현이 되고요. 또한 XY 플롯도 아주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삽입을 누르신 후에 내가 원하는 선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선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내가 선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모델링에 있는 선분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솔리드웍스에서 선분 나누기라든가 공면 포장,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선분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Y 플롯을 바로 뽑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3D 모델 옆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음향 파워의 레벨을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 설계품이 어떻게 돼야 이 사이드 미러가 어떤 형상을 가져야 소음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같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의 포인트를 가지게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어요.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처음에는 100, 125, 150, 200, 175, 200, 225 이렇게 6개의 케이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6개의 케이스 사이에 하나의 포인트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 최소값이 존재를 했는데 이 최소값이 어디서 수렴을 하는지, 어디서 최소 포인트를 가지는지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의 180mm 정도의 폭방향의 길이를 하나 포인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스터디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100에서 225까지 변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음향의 소음값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값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180 근방에서 최소값을 가진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물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사이드미러의 위치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차량의 크기 그리고 차량의 형상에 따라서도 물론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사이드미러의 최적 형상은 160에서 180 정도, mm 정도의 폭을 가진 사이드미러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자동차의 형상 혹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소음을 통해서, 소음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을 꿈꿀 수 있으며 각종 유동장 그리고 소음 예측까지 모두 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설계 그리고 조금 더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현재 지금까지 이 시간 여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